당군일에 가장 돈 벌기 쉬운 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냥 뒤집어 얘기를 하면은 가장 돈 벌기 쉬운 시기가 아니고 의지가 있고 뭔가 제가 톡스토어를 못하는 것처럼 지금 다 갖추어진 세상에 왔고가 하나도 모자른 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다 갖추어진 시기가 왔다는 그 의미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최여담입니다. 오늘 뭐 역시 스마트, 제가 여행으로 올라오는 컨텐츠가 아니면은 스마트 스토어에 관한 게 대부분인 거 다 아시겠죠? 오늘의 주제는 지금 제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본격적으로 한 게 5월, 6월, 7월 4, 5, 6 4월 달부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4, 5, 6 그다음에 7월 달 지금 23일이니까 한 4개월 정도 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거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주제는 글쎄요, 부업으로 할 만하구나. 저는 지금 전업으로 하고 있는데 부업으로 할 만하구나. 그리고 왜 지금 사람들이 스마트 스토어에 열광을 했는지, 그냥 제 관점으로 해서 제가 경험을 했던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올렸던 거를 보니까 5월 1일 날 제가 이제는 사입을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오픈 모임도 하고 사입하면서 그 100일간의 기록이라고 올려놨던 게 마지막이었고요. 그 다음에도 뭐 우리가 업체를 방문해서 선물을 받은 거를 컨텐츠 올린 게 있지만은 그건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주제보다 그냥 제 일상이었고, 그래서 2개월 80일 만에 올리는 스마트 스토어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 뭐 저는 안 좋아해가지고 좀 꾸준하게 하는 편인데, 스마트 스토어에 관한 컨텐츠를 올리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막상 알려드릴 게 그렇게 없었어요. 그리고 여행을 준비를 만약에 할 때, 제가 여행으로 채우다 보니까 여행을 준비할 때 가방을 싸고 뭔가를 이제 긴 여행을 준비를 할 때 가방을 싸잖아요. 그 가방을 싸는 거는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한테 나는 가방 이렇게 싸,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런 게 필요할 거야, 이렇게 하지만은 막상 여행이 시작되면은 제가 챙기지 못했던 것들도 필요한 때가 오지만은 그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것들은 그 파샬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는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좀 힘들었고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나만 이거 모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 나만 이거 모르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모르고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여행 준비를 위해서 가방을 싸듯이 이렇게 제가 어차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지 않더라도 준비를 했어야 되는 자료들을 공유한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 5월 1일 이후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면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좀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진짜 알려주고 싶고 알려드려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거를 컨텐츠로 만들기에는 너무 작았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 그 다음에 약간 제가 의도하지 않은, 저는 A라고 생각을 하지만 듣는 사람은 B라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여행으로 채우다님도 저렇게 하니까 이거 부업으로 할 만하네? 하지만은 제가 하는 방식을 저는 다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웬만한 사람들은 따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픈 모임에서 만나본 분들이 능력이 딸리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하겠다는 의지가 그렇게 없으세요.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겠다고 저를 만나러 오고 같이 하자 해가지고는 으쌰으쌰 하는데, 막상 지금까지 사입을 진행한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5월 1일 이후로 컨텐츠를 만들고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그것이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세요. 내가 뭐 진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그냥 콘텐츠를 알려줘봤자 내용만 어렵고 좀 무의미해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콘텐츠를 안 만드는 것도 있고요. 네, 다른 유튜버 분들이 다 올리세요. 그리고 너무 핵심적인 부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는 지금 이 유튜브를 하는 것도 SNS를 하느니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하느니 유튜브를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리고 취미생활처럼 하는 거지 이거에 본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유튜브가 수익이 창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는 거지 수익이 창출되는 게 아니면은 그냥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만 했을 거예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뭔가를 쉐어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막 알려주는 거를 저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저한테도 뭔가 테이크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알려드리고 그분이 의지가 있어야지 알려드리는 맛이 있지, 아무것도 없이 저한테 다 주세요 뭐 이런 분들에게 제 그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기는 뭐 싫습니다. 좀 약간 얘기가 길었는데요. 오늘 이 컨텐츠를 만들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2주 전에 카카오의 톡스토어를 제가 시작을 했어요. 스마트 스토어만, 원래 제 플랜은 뭐였냐면은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상품을 어느 정도 구성을 갖추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스토어는 뭔가를 하는구나 이런 정도를 갖추고 난 다음에 G마켓, 옥션, 11번가 이 세 개의 오픈 마켓으로 제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올렸던 상품들을 시프트 하려고 했는데 톡스토어도 약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 그 다음에는 알리바바나 아마존 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이제 플랜으로 잡고 있지만 그건 시간이 좀 지나야지 되는 거고요. 톡스토어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지금 한 19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선물하기, 그 라이트한 금액대의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물하기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톡스토어를 시작해봤습니다. 근데 톡스토어를 오픈마켓 모든 오픈마켓 등록을 했는 게 3월 중순인가 그랬는데 톡스토어를 들어가 보니까 선물하기는 아직까지 승인 대기이고 톡스토어만 승인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에는 그 카카오의 그 내부적인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물하기는 쉽게 입점이 되지 않고 언제가 될지 저도 모르겠고 우선 그래 톡스토어를 해봤는데 우선 네이버하고 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틀리고요. 톡스토어를 한 다음에 2주가 지난 지금 저의 결론은 톡스토어에는 지금 테스트를 위해서 올린 4개 상품 외에는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는다. 당분간 카카오가 변화하는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는다가 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카카오 되게 큰 회사잖아요. 카카오 되게 큰 회사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톡스토어에서는 못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걸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플랫폼인 스마트 스토어를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선 저는 그 프로젝트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젝트를 롤아웃을 한 다음에 장기 프로젝트 롤아웃을 한 다음에 다음 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좀 녹록지 않아가지고 부업으로 이거를 준비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건데요. 부업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저는 지금 제가 사입한 물건을 택배를 편의점 택배로 보내요. 그래서 새벽에 보통 잠자기 전에 가서 물건을 맡기고 송장을 받고 송장을 등록을 합니다. 편의점 택배 있죠. 물건 쉽게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알리바바 있죠. 그 다음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뭐 복사하기 같은 경우 되게 잘 됩니다. 이렇게 복사하기가 잘 됩니다 얘기를 하면은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톡스토어가 안 됩니다. 그 카카오 스토어가.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짜잘하게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톡스토어는 못하고 반면에 네이버는 편의점 택배, 알리바바, 그다음 네이버의 기능, 그다음 알림, 그 실시간 알림 기능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 유명하신 그 유튜버 분이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관련해서 하시는 분이 당군일에 가장 돈 벌기 쉬운 시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냥 뒤집어 얘기를 하면은 가장 돈 벌기 쉬운 시기가 아니고 아무리 의지가 있고 뭔가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고 뭐 인프라 나의 시간도 있고 다 돼 있어도 인프라가 안 갖춰 있으면은 못 해요. 제가 톡스토어를 못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갖추어진 세상이 왔고가 하나도 모자른 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다 갖추어진 시기가 왔다는 그 의미죠.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지 한다고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핸드폰 영상을 제가 모바일로 다 하거든요. 모바일로 하지 않으면은 PC로만 어떤 업무를 처리를 하면은 솔직히 부업으로 하기가 힘들고 초보자들이 자본력 없이 혼자 1인으로 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핸드폰으로 네이버에서 문자가 온 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주문이 들어오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문자가 10분마다 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물론 주문이 없으면 안 오죠. 그러면 주문이 들어오면은 10분 정도 전 것이 문자가 들어오고, 거기를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그 네이버 판매자 센터에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고 이 문자가 올 때만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문자가 왔을 때 루틴하게 어떤 작업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10시하고 11시, 10시하고 8시에 한 건씩 있었고, 지금 이제 쭉 내려 보시면은 계속 지금 90만 원인가 입금된 것도 어저께 입금된 거 데일리로 이제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규 한 건, 두 건 계속 이제 보여드리고 있어요. 신규 주문 외에도 물론 뭐 취소 요청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반품이나 교환이라든지 그런 거 다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판매자 센터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은 쭉 보여드릴게요. 한 7월 지금 23일이니까 7월달 것까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같은 경우 해야 된다는 것 알림도 오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저한테 지금 7월달 동안 들어왔던 주문에 대한 내역을 보여드리는 거고,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4월, 5월, 6월, 7월 현재 이제는 4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 정도 성과가 이게 성과라면 누구에게는 큰 성과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에게 이럴 수도 있죠. 그 정도입니다. 오늘 주문 들어온 거를 이제 처리를 하려고 여기 아래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를 이제는 클릭을 해 볼게요. 탭 투 로드, 그걸 누르면은 앱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앱을 깔아놨고요. 당연히 로그인을 해놨고, 거기로 이제 들어가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시보드라고 그래서 그 숫자 카운팅이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주문 2개, 그 다음에 배송 준비 이런 것들이 나오죠. 신규 주문 들어온 거를 우선은 저는 클릭을 하고, 문자가 온 거는 신규 주문이니까 거기에서 주문 번호를 복사를 합니다. 카카오의 톡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복사가 안 돼 가지고는 핸드폰으로 업무를 처리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갑자기 화면이 커졌는데 지금 왜 키웠냐 하면은 요 아랫부분에는 고객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 정보를 보여드리기가 제가 못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컨텐츠를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준비할 때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기가 쉬웠는데, 지금 앞으로 만들 것들은 계속 이런 부분이 계속 걸려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되고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추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제 루틴한 업무로 들어와서 지금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엑셀 시트를 지금 클릭을 해서 열겠습니다. 이거를 왜 하냐면은 이 안에는 되게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요. 지금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복사했던 주문 번호를 지금 준비된 두 칸에다가 집어넣고요. 다시 네이버 화면으로 돌아와서 주문 일자를 저는 복사를 해서 다시 워크시트 엑셀로 돌아간 다음에 거기다 주문 일자가 준비된 그 부분에다가 복사를 해 넣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주문한 상품, 그 다음에 그 연락처, 이름, 배송지 주소, 그런 것들을 다 채워 넣는 거죠. 구글 드라이브에 사진 같은 것만 올려서 공유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워크시트 엑셀 문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구글 드라이브에 만들어 놓으면은 저는 이제 웹으로 접속을 해서 구글 드라이브를 쓰고요. 모바일에서 이렇게 작업을 했던 거를 나중에 집에 가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그 쉬는 시간에 PC로 연결해서 보면은 다 동일한 작업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부분은 공급과 택배비인데, 지금 주문 들어온 거는 제가 위탁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엑셀 그 워크시트가 가격표도 있어서 이 가격표에서 가격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공급가에다가 적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는 고객이 저에게 주문했던 금액이 들어갔으니까 이 공급가와 택배비를 마이너스 치면 제 이윤이 나겠죠. 그 이윤도 엑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건 한 건 확인하면서 어떤 고객이 무엇을 주문했고 몇 개를 주문했고, 이게 몇 개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몇 개 주문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화면으로 들어와서
지금 보시는 발주 확인이라는 거를 누르게 됩니다. 그럼 발주 확인이 되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럼 아까 보셨던 화면에서 두 건의 주문이 있었는데 두 건의 주문에서 신규 주문은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건 같은 경우는 발주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배송 준비가 3건으로 늘어난 거를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문이 들어온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위탁 업체에다가 이제 넘겨야 되는데, 위탁 업체마다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1시까지 발주서를 받는 곳도 있고 2시, 3시 이렇게 각각 업체마다 다 다르고요. 발주를 받는 방법도 카톡으로 받는 곳도 있고 메일로 받는 곳도 있고 엑셀로 받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시간에, 만약에 지금 제가 주문이 한 건 들어왔다가 한 건을 계속 넘겨주면은 그쪽에서는 제가 일이 많아지겠죠. 확인해야 될 문서가 많고 확인해야 될 내용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발주 마감이 되기 전에 모아서 다 이렇게 여러 건을 한꺼번에 하루에 한 번만 넘겨주는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발주서를 넘겨주고 오후 5시, 6시 됐을 때 업체에서 저에게 이제는 고객에게 보낸 택배 송장 번호를 넘겨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송 처리를 하면은, 역시 모바일에서 하는 거죠. 모바일에서 하면은 충분히 부업으로도 핸드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지금 현재 시대입니다. 다시 엑셀로 돌아가서 지금 보시면 사용 금액이라고 적혀 있고, 지금 보시는 43,500원이 적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사용 금액 29만 3,400원, 그 다음에 아웃 24만 9,900원이 적혀 있죠. 여기서 마이너스를 친 게 43,5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발주서를 업체에 보내면서 입금을 해야 되는 금액이 43,500원인 것입니다. 앞서서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제가 기록을 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지금 거래하는 업체가 9군데입니다. 근데 9군데에서 한 업체마다 이거 잘 되면은 좋긴 하지만은 한 업체마다 여러 건씩 들어오면은 그 금액이라는 게 막 50원 단위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부가세까지 계산하니까 20원 단위로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 택배비도 크기에 따라 가지고는 물품마다 택배비가 다 틀려요. 그거 일일이 계산하려고 하면은 불가능합니다. 점심시간에 부업으로, 그 다음에 저녁에 몰아서 해야지 하면은 분명히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실시간으로 기록을 해놓고 엑셀에는 수식을 걸어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발주를 카톡으로 보내든지 엑셀로 보내기 전에 입금하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엑셀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모바일 뱅킹으로 이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발주를 업체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엑셀에다가는 제가 돈을 보낸 시간하고 금액을 적어 놓고 지금 서머리를 0으로 만들면은 나중에 실수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위탁업체를 뚫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위탁업체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물건을 맨 처음에 올렸을 때 물건이 막 나가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위탁을 주는 업체 측에서는 귀찮은 거죠. 잘 팔지도 못하는데 한 건 한 건 뜨문뜨문 들어오면은.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돈도 안 보내놓고 제가 급해가지고는 먼저 발주서를 보내고 좀 이따 입금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실수를 하게 돼요. 한 업체만 위탁으로 해서 이 온라인 스토어를 하는 거는 무리가 있고, 여러 업체를 두시고 사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을 하셔야 되는데, 업체하고 관리는 그쪽에서 저에게 신경을 쓰지 않도록 발주서도 깔끔하게 실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체도 돈 계산도 그쪽에서 주세요 이렇게 재촉하지 않아도 제가 먼저 미리미리 다 해주고, 그래야지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이 엑셀에는 세금 계산서를 끊는 거와 그 세금 계산서 그 금액을 충돌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고객들에게 구매 포인트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 구매 포인트하고 리뷰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수수료, 그 다음에 네이버 연동 수수료, 이런 것들이 얼마가 나갈지 모르는데 제가 가격을 얼마를 설정해 놔야지 나에게 이윤이 마이너스가 나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남는지 많이 남는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네이버에 들어오는 것까지 정산 금액도 적어 놓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난 예시라고 보이는 부분이 고객님이 리뷰를 남겨주시면 저는 여기다가 날짜를 적습니다. 날짜하고 시간을 적는데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저 위에 보시면 발송 완료, 발송 전 이렇게 구분이 돼서 색깔로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저런 것들이 워크시트, 가장 업체별로 나눠져 있는 워크시트의 가장 상단에 금액, 내가 보내야 될 금액과 그 다음에 발송 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딱 눈에 띄게 해놔야지
실수하지 않고 그때그때 빨리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엑셀로 발주서를 받는 업체에게 어떻게 엑셀을 만들어서 보내냐, 이걸 또 손으로 하면은 사람이라는 게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PC로 들어가서 배송 준비가 되어 있는 숫자를 카운팅하면 지금처럼 나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엑셀 다운로드를 받고요, 미리 만들어 놨던 제 업체별로 구분되어 있는 엑셀 양식을 열고, 지금 보시는 거는 네이버에서 다운받은 양식인데 이거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복사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를 하고 제가 준비해 놨던 제 엑셀로 가서 지금 빨간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부분에 가가지고 붙여 넣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값복사를 해서 붙여 넣는 거죠. 값복사를 붙여넣고 왼쪽 그 복사해 놓는 영역 왼쪽에는 수식이 걸려 가지고는 그 업체별로 요구하는 양식이 틀리거든요. 그거에 맞춰 가지고는 각각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복사해서 붙여 넣어서 업체에게 보내면은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워크시트로 이제는 핸드폰에서 다운받아서 전체를 이제 건 바이 건으로 했을 때는 모바일로 대응하지만 이렇게 여러 건을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엑셀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는 PC로 작업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제가 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보여드렸고요. 한 루틴을 보여드려요. 루틴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매 데일리로 쭉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일을 쌓아놓으면은 진짜 나중에 막 쌓였을 때 이 큰일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업으로 하려면은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처리를 하면은 작게 나눠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담배 피는 시간에 그거를 하면은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고요. 그 반면에 이거를 아까도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톡스토어는 왜 내가 못하는가,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네이버에서 제가 하는 것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영상으로는 톡스토어는 이렇기 때문에 제가 못하고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카카오라는 카카오톡을 가지고 있는 큰 회사가 앞으로 좀 지금은 실망스럽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모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거, 그거를 이제 다음 영상으로 준비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아직도 같이 하실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근데 5월 1일 날 영상에서는 제가 제 오픈톡에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 일일이 다 그 스케줄을 보여드리지 않고 저한테 그냥 먼저 연락을 주시는 분을 기다렸는데 한 분밖에 연락을 안 주는데 그 분조차도 지방에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언제 한번 일정 되면은 제가 한번 참여하겠습니다, 그거지 제가 어떤 날짜를 딱 찍었을 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은 아니었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도 사람이 계속 필요하고, 제가 사람이 왜 필요하고 뭘 같이 하고 싶은지는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그 100일 동안 사이까지 이어지는 100일 동안의 기록을 좀 봐주시면은 내용을 아실 수가 있고요. 저하고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그 자료 요청하는 그 것에 보면은 그 오픈톡이 있고, 지금 이 영상 아래에도 제가 오픈톡을 넣어 드릴 거예요. 거기에다가 저한테 말 한마디를 걸어 주십시오. 그럼 그분들에게만 제가 한 다다음 주 지금 여름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은 8월 좀 중순이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고 싶으셔도 시간이 여름 휴가하고 겹치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한 8월 중순 이후로 그 저한테 오픈톡을 주신 분들에게만 제가 참여 의사를 묻는 톡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아래 글 보면은 디스크립션 있죠. 거기 아래 눌러 보시면은, 아니면 댓글 보시면은 제가 남긴 그 링크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다음 모임이 있으면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이 정도 톡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제 채널에 올라와 있는 여행 관련 영상들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